자, 반갑습니다. 네, 주식 1번지입니다. 자, 주식 1번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또 빠른 정보,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들 최대한 빠르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거에 맞는 이제 방법을, 또 이제 대응 방법을 안내를 해드림으로써 우리 투자자분들의 조금은 수월한 투자를 돕기 위해 진행이 되는 컨텐츠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내용들은 바로 이제 뭡니까? 비보존입니다. 비보존. 우리 비보존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물리신 분도 많으실 거고, 정말로 뭐 이제 비보존 관련주 물리신 분도 많으실 것이고, 아니면 신규 진입을 하기 위함, 아니면은 또 이미 차익을 보고 나오셨는데 재진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올라갔고 또 이슈가 굉장히 세다 보니까 근데 막 머뭇거리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들어가니까 고점에서 물린 경험도 있고, 와 진짜 이걸 언제 팔아야 될지 감도 안 잡히고 무섭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자세하게 우리 여러분들한테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 방법까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이 뭐 항상 보고 있는 거 뭐겠습니까? 뭐 이제 뭐 에스텍 파마, 그리고 뭐 이제 가장 중요한 텔콘 RF 제약, 그리고 뭐겠습니까? KPM 테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S맥도 있고, 뭐 고려제약도 있고, 환인제약도 있고, 알리코 제약도 있고. 근데 하지만 얘들은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주로로 봐야 될 거는 에스텍파마와 바로 이제 텔콘 RF 제약,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 여러분들한테 좀 깔끔하게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 이거 정말 잘 들어야지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뭐 확실한,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큰 이슈를 가진 종목일수록 상승이 크게 나오기도 하겠지만 하락도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보존의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죠. 가장 또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오피란제린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이 미국 임상 3상 결과가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비보존은 이제 미국 복부 성형술 임상 3A상 데이터 확인 작업이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결과 데이터 확인, 그리고 이제 정리 작업을 거쳐서 이 탑라인 결과 발표까지 영업일 기준 최소 2, 3일 정도가 이제 소요될 걸로 보고 있다면, 아마 다음 주 이제 연말 전까지는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이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으실 텐데, 일단 이 오피란제린에 대해서 이게 진짜 뭐길래, 우리 여러분들이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이름은 알고 있지만 진짜 이게 큰 파급력이 있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도 말씀드리면, 그냥 결국에는 이제 오피란제린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여러분들? 비마약성 수술 후 통증 치료제죠. 그냥 비마약성 진통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약성 진통제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부터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는데, 이 오피란제는 이제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죠. 오피오이드. 지금 뭐 한창 많이 시중에 돌고 있는 게 이 오피오이드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대체할 약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이게 대체가 되면 얼마만큼의 파급력과 돈을 벌 수 있는 것인가? 오피란제린, 이제 오피오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약물로 만약에 신약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이제 미국 내에서 수술 건수의 10%만 적용을 해도 연매출이 몇 조 원? 1조 원 이상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정도면 거의 노다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피오이드가 최근에 지금 시장에 이제 모르핀, 그리고 옥시코돈, 그 하이드로코돈, 그리고 이제 펜타닐, 메타돈,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통증 완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약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효과가 세다는 거는 약이 엄청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지금 뭔 문제가 나왔냐? 이 통증 완화 효과가 좀 뛰어나서 이제 미국 수술 환자의 90% 이상이 처방을 받습니다. 하지만 중독성이 또 그만큼 심해요. 중독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남용에 따른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제 떠올라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피오이드 비상사태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뭐다? 마약성 진통제를 강력하게 규제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장애 주식에서 비보존이 이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뜰 수 있었던 이유도 이거와 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임상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게 또 큰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가가 임상 결과가 이제 나온다고 하면은 주가가 많이 뜨는 움직임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안 나와요.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추세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고점으로 나오더라도 부딪히다가 다시 한번 딱 추세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만 하방 추세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에스텍파마도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KPM테크, 루미마이크로 뭐 여러 종목들이 거의 지금 다 하락성으로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에이프로젠 KIC도 있었죠. 에이프로젠 킥도 에킥 같은 경우에도 하락성으로 지금 계속 돌연 하락세를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보다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걸로 보인다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이 떨어지는 종목 때문에 임상이 이거 성공하지 않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들이? 임상 전에 떨구는 것이다. 임상 전에 떨구는 것이다 말고 임상 전에 가격 조정이 나와주는 것이다. 이건 뭐다?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개미를 터는 것이다. 아니면 임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하락이 때문에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임상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의견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될 거는 결국에는요, 여러분들 테마는 뭐다요? 테마는 뭡니까? 대장주가 가야지만 나머지 종목들도 따라갑니다. 만약에 지금 뭐 에스테파마, 뭐 텔코나레프 제약 이 종목을 제외하고 뭐 KPM테크, 루미마이크로 뭐 지금 뭐 다른 종목들 뭐 등등 뭐 에스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에스테파마와 텔코나레프 제약이 먼저 대장으로 나서 줘야지만 나머지 종목들도 이제 올라가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텔콘과 에스테파마 두 종목만 봅니다. 이 두 종목만 보시고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바로 텔콘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텔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도 계속 강조를 드렸던 점이 있는데 요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자, 텔콘 아리프착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22.9%예요. 매우 높습니다. 비보존에 대해서. 지분율이 높을수록 대장 노릇을 많이 하는 건 우리 여러분들도 아신다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2016년에 비보존 주식을 이게 취득을 했는데 텔콘이 당시 매입가가 7,800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대주주가 올랐습니다. 현재 비보존이 6만원 이상대죠? 얼마 나옵니까? 대충 계산해봐도 몇천억 이상의 차원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죠? 임상 성공으로 만약에 비보존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요, 그 차익은 더욱더 불안할 걸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단점으로는 자, 뭐가냐? 단점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돼요. 단점은 이 시총이 너무나도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텔콘 자체가. 지금 텔콘도 한번 볼까요? 이미 지금 4,000원대 5,000원이었던 주가가 만원대까지 거의 점핑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총 자체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제 한 6,500억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훨씬 더 높았었죠. 시총에 대한 부담금도 높아지고 엉덩이가 이제 눌러앉게 되면서 종목도 변동성이 막 그렇게 크지 않는 수준까지 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미 시총을 최고 한번 찍고 나서 우리가 기대해야 할 건 뭐냐? 이 비보존 인상이 다시 한번 성공을 해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추세를 탈 확률이 높을 것이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올라줬다가 차익 물량을 한번 받고 나서 재차 하락할 위험이 더 큰 것이냐. 결국에는 지금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봐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미 비보존에 대한 이슈로 텔콘 같은 경우에는 이미 5,000원대에서부터 이제 훨씬 만원대까지 정말 많이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여기서 전고점을 뚫고 갈 것이냐, 아니면 물량을 털어주는 그 시점이 나오면서 그때 빠져나와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슈가 이미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차익은 불어날 거지예요. 그죠? 근데 재무 상태가 지금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텔콘이. 원래 이제 뭐 제약 업체가 뭐 재무를 많이 신경을 쓰느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실 텔콘은요, 주로 통신 장비업이 주요 매출이에요. 70% 가량입니다. 바이오는 30% 미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약 업체이긴 하지만 통신 장비 쪽으로 돈 버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제약주가 엄청나게 거의 비보존 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종목 자체의 원론적인 그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는 건데, 오버행은 이제 언제든지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그 잠재적인 과잉 물량 주식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흔히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다반사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주가가 딱딱딱딱 오르지 않습니까? 매물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개인 매물이든 기관 외인 뭐 어디 투신 어디 매물이든 간에 지금 고미 고점이 찍은 상황이고 여기서 계속 털게 되면서 물량들을 소화해주는, 이미 메이저 수급이나 세력들이나 작전 세력들이나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차익 실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어떤 부분? 바로 이제 이 전환사채예요. 7회, 10회, 그리고 12회. 전환사채 전환가액이 언제입니까?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 이미 지나서 이미 지금 만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금 4,715원 전환가액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4,472원 나와 있고, 4,493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7,790원이지 않습니까? 모두 이제 점점점 7, 8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0회와 12회 이 사채권자들은 이제 80%가 넘는 수익률인데도 불구하고 70에서 80% 정도 아직 전환권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아마 더 큰 이슈를 노리고 있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채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비보존 3상 성공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슈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슈가 나오면 나올수록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훨씬 더 차익 실현을 빨리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얘네들일 겁니다. 왜냐? 지금도 얘네들은 수익률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미 수익 중이긴 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최고점을 찍은 상태에서부터는 사채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이 주식을 전환가액 4,700원에 거의 이때 매집이 완료된 상황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의 가격대에 있는 사채권자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슬슬 팔아서 차익 물량을 실현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얘기만 들어도 굉장하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담이 느껴지시죠? 이 부담을 느끼시고 근데 아직까지 차익 실현을 진행하지 않은 사채권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비보존 임상에 대한 성공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이거를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되겠고, 아니면 주가가 잠시 비보존 이슈로 인해서 반등했을 때 출의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주가는 하방으로 갈 건지, 그런 확률도 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바로 이제 대차거래예요. 대차거래가 뭡니까? 바로 이제 공매도에 쓰이기 위한 물량들을 이제 빌리는 곳인데, 지금 이 상승력이 시작이 됐던 이제 10월 달서부터 10월 매직 구간서부터 어느 순간까지 얼마나 많이 늘어났냐면 HLB, 신라젠 얘네들도 다 대차잔고율도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망가지기 시작했을 때가 대차잔고가 고점을 찍었을 때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대차잔고가 이제 1,000만 주 위주로 지금 1,000만 주 정도였어요. 10월 달만 하더라도요. 근데 이제 주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서 지금은 어느 수준까지 갔습니까? 2,000만 주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비보존 임상 실패에 대해서 배팅을 거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바로 이제 공매도를 위해서, 뭐 무조건 공매도를 위해서 대차잔고에서 물량을 빌려온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공매도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걸 빌려왔다라는 것은 이 텔콘이 주가가 하락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배팅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텔콘에 대한 전략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여러분들이 타이트하게 잡아가야 돼요. 방망이 짧게 잡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이미 주가 자체는 고점을 낮추고 있는 하락 추세입니다. 다시 주가가 오르다고 하더라도 지금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직 사채권자가 너무나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공매도에 배팅하고 있는 대차잔고 증가율이 너무나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하한가 이슈까지 나올 수 있는 이슈예요. 까딱만 잘못하면은 이 임상에 대한 이슈가 잘못 나왔다. 그럼 바로 이제 하한가로 직행을 할 수도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스텍 파마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에스테파머가 이제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회사죠. 처음엔 이제 위궤양 치료제를 국산하는데 이제 성공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제약회사로 발돋움했는데 지금까지는 꾸준히 제약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뭐 대체육 시장에도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자, 재무제표가 좋아요. 일단 에스테파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일단 또 뭐 개차 거래가 증가하긴 했지만 텔콤만큼의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는. 왜냐하면 근데 시총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콘이 텔콘에 비해 지금 2천억 원대입니다. 거의 한 3배, 3배가 이제 텔콘인데 지분율이 6%예요. 텔콘 같은 경우는 22.9%인데 에스테파마 같은 경우 지분율이 6%입니다. 자, 근데 지금 텔콘이 10월 달서부터 먼저 10월 말성부터 텔콘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따라갔던 게 바로 에스텍파마예요. 자, 에스텍파마는 지분율이 낮은 대신 그리고 시총이 적은 대신 변동성이 큽니다. 이 말은 상승할 때도 쉽게 상승을 할 수가 있지만 하락률도 훨씬 더 가파르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텔콤 같은 경우에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오른 거에 비해서는 하락률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아. 변동성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에는 무지하게 큽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봤고요. 다시 한번 쭉 올라갔다가 이젠 뭐다?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이슈가 크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슈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슈가 거의 지금 공론화가 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에스텍파마의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지 아니면 조금 더 내린 다음에 자기들이 물량을 먹고 올릴지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이 에스테파마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따라서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해 줄 수 있는 위력도 있겠지만 쉽게 더 바닥까지 갈 확률이 텔콤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에스테파마 같은 경우나 텔콤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은 비보존에 대한 이슈로 올랐고 비보존의 이슈로 이제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방망이를 둘 다 짧게 가져가야 돼요. 단타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단타 위주로 방망이 짧게 가져가시고 이미 수익 중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재빨리 지금부터라도 단기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을 빨리빨리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임상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이슈가 나오더라도 이슈가 나오면서 최고치를 찍었을 때 주가가 무조건 상승했을 때 세력들의 차익 물량 구간은 무조건 시작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 계속적으로 차익 나와요. 첫 번째 차익 실현 한번 나왔었고요. 두 번째 이제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제 나올 차례예요. 엑스테파마 같은 경우에는 텔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확실하게 좀 보이는데 첫 번째 주가에서 다시 한번 1차 차익 실현 나왔고요. 두 번째 차익 실현 나왔고요. 세 번째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타 한번 지금 네 번째 나온 상황에서 재차 단기 매집 구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 딱 여기 상황에서 우리 여러분들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영상의 이제 하단 부분 바로 이제 댓글 부분과 바로 이제 영상 정보 영상의 그 영상 설명 구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바로 이제 텔콤 또 이제 HLB 텔콤과 또 이제 에스텍파마 이 비보존 관련 종목으로 우리 종목을 갖고 계신 주주분들과 이제 토론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바로 링크를 이제 카카오톡 링크를 안내해 드릴 건데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에스텍파마 텔콘 비보존과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거나 또 이제 관심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셔서 말씀 한번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료 아니에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좀 더 빠른 정보와 또 이제 정보의 분석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비보존 관련주 이제 주주분들은 오셔서 말씀 나눠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비보존 관련주분들 꼭 성공적인 투자로 마무리 되시게끔 도와드렸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말씀 한번 나눠보시고 알고 계신 정보나 들어오시면 이제 다른 주주분들도 계시거든요. 오셔가지고 말씀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1번지였습니다. 항상 빠른 정보로 그리고 정확한 정보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투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